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소식과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 짚어보고요. 최근 꿀벌들이 실종되고 있는 이유와 파장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과제와 전망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오늘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그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의 주 내용은 무엇인지 먼저 설명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좀 원활하고 장기적으로 잘 확보할 수 있게 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적정한 노동 시간과 휴게 시간을 확보하고 또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이런 것들을 좀 핵심 골자로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번 이 간호법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간호사들을 비롯한 의료계의 이제 인력 부족이나 이런 법 제정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 문제점이 좀 급부상하였고 최근 이번 회기에 들어서 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단체들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지요. 어떤 이유이고 의사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의사들은 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보건의료 체계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간호법의 제1조 목적 사항을 보면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 지역사회 활동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간호라 하면 뭐 의료기관에 국한돼서 좀 어떤 법이 설정되고 의료 활동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지역사회라고 하면 뭐 소위 말하는 이런 꼭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뭐 나이 드신 분들의 요양까지도 이 의사들의 어떤 지시나 뭐 진료하가 필요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어떤 이들에 대해서 간호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간호조무사들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불법 행위처럼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장기 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서는 이 지역 사회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도 간호 업무를 일정 부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이 제정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이 간호 업무를 하게 되면 이는 이제 위법 행위, 불법 행위로 간주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간호사들 준법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전라북도 간호사회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자, 준법 투쟁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의료 현장에서 혼란은 없는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 간호사협회는 이 현행법상 간호사 불법 진료에 해당하는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뭐 체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사실 이것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PA라고 많이 불렀었는데요. 이 PA가 피지션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의사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 것들을 간호사들이 일정 부분 대리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들은 지금까지 위법한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법 투쟁이라고 해서 이제 간호사협회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고 전북 간호사협회도 여기에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도 이 준법 투쟁으로 인해서 좀 의료계에 좀 어떤 혼선이나 마비가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는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좀 이 준법 투쟁이 점점 강화되고 장기화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위험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라북도가 8월 1일 개막을 예정하고 있는 세계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의료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대회에 지원했던 간호사들이 참여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 어떻게 예측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면 국내외 약 4만 명의 그 인력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료 인력 또한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잼버리 기간 내에 24시간 병원이나 응급 의료소 등을 운영하는데 총 필요한 의료 인력이 약 18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의료 인력이 53명에 그치고 있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원율이 저조한 부분이 이 간호사인데요. 모두 112명의 간호사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17명을 모집하는 데 그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꽤 심각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이 부안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찾아 대책을 좀 강구하고 나섰는데 현재까지 뾰족한 수를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호법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뭐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간호법 전망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단순히 법안을 폐기하기보다는 수정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서 직역 간 갈등을 좀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이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정부안과 거의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협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국회의 법은 현행 국회법이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되지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사부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민주당에서도 이대로 폐기가 되는 것보다는 한번 그 국민의힘과 한번 재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내부적인 좀 움직임도 있어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았습니다. 농가들이 어김없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건비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입국이 가로막혀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이 줄다 보니 수요가 당연히 더 넘쳐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좀 자연스럽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촌 가정들의 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문제로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고 고령층이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온전히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 수급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농가 등에서 제때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자 농민들은 농사 규모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전북 지역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 얼마나 되고 인건비 수준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네, 올 상반기 전북 지역 농가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약 2,60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도내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는 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임금이 높아서 이들을 고용하기가 좀 부담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루 일당이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서 13만 원, 14만 원 이 정도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나주시 의회에서는 외국인 농업 인력의 일당을 11만 원 이하로 지급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농민들에게 일당의 상한선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건데요. 자, 농민들 솔깃할만 하지만은 이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시 의회에서 일당을 11만 원 이하로 지급할 것을 좀 권고를 하고 나섰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농가 입장에선 반가울 수는 있지만 아무리 이 권고 사항이다 하더라도 농장주와 근로자, 즉 노사 간의 계약 관계를 시의회가 먼저 나서서 개입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좀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근로자를 배제하고 이 고용자들끼리 임금을 담합한 것으로 비춰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들이 이 임금이 저해된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품고 일터를 더 벗어나 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정부와 지자체는 이 농가들의 부담을 최대한 좀 덜어주기 위해서 공공형 계절 근로 등을 통해 인력 수급의 좀 안정화를 좀 더 찾아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머물 기숙사를 이제 정읍과 임실, 순창에 이제 설치해서 좀 뭐 그 임금 이외에 이런 좀 편의 시설이나 정부가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요즘 가끔 듣게 되는 뉴스가 꿀벌이 사라졌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도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서 양봉 농가들이 꿀벌 구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네, 최근 벌의 위기와 보호 정책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따르면 올 초에만 우리나라에서 꿀벌 140억 마리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북 도내 양봉 농가만 보더라도 꿀벌 약 23억 마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추산되고 있어서 이 꿀의 생산량이 줄고 또 꿀통도 없어져서 이 꿀의 가격이 상당 부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꿀벌이 실종되는 이유, 기후 위기가 주 요인 아니겠습니까? 네, 꿀벌 실종의 여러 이유들이 좀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이 온도 상승입니다. 꿀벌은 주로 9월 말에 마지막으로 꿀을 채집한 뒤 이 꿀을 채운 벌통 안에서 겨울잠을 자고 그 봄이 되면 이제 일어나는데요. 이 온도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 이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또 지는 시기가 빨라지니까 이 꿀벌이 겨울잠을 이제 깨서 꿀들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꽃들이 벌써 피었다가 시든 상황이라 꿀벌들이 이제 꿀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러다 보니 이제 꿀이 생태계상 계속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양봉 농가의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은 꿀벌이 줄어들므로 해서 생태 위기나 식량 위기로까지 문제가 이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연관성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나요? 네, 당장 그 양봉 농가에서는 식량 안보 문제까지 이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벌통 가격 상승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기존의 벌통 가격이 뭐 13만 원, 15만 원 이 정도 선이었는데 현재는 뭐 가격이 벌통 하나당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또 지난 수십 년간 20% 안팎이었던 꿀벌의 월동 폐사율도 올 초에만 벌써 60%까지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100대 농작물의 70% 이상이 이 꿀벌이 꽃가루를 옮겨줘야 하기 때문에 꿀벌의 실정은 식량 안보와 직결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국내에서만 6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뭐 지적도 있습니다. 네, 꿀벌 농가들의 뭐 요구 사항은 어떻고 그다음에 당국의 대책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꿀벌 집단 실종을 막기 위해서는 꿀을 채집할 수 있는 밀원이 되는 식물 부지를 계속 우리가 인공적으로도 양성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산림청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매년 3,800헥타르씩 밀원을 조성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 좀 기후와 지역적 특성을 맞춘 다양한 종류의 밀원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양봉 농가에서는 이상 고온과 집중 호우 등으로 이런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는 경우에는 농업 재해로서 좀 인정해 줄 것, 그리고 공익 직불금을 지급해 줄 것, 이런 것들을 좀 촉구하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제도적인 보호와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이슈 점검과 분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